여러분 안녕하세요. 돌아와 러시아어 이사도라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유학생을 위한 장기 체류 허가증 에르베페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발효된 신규 법령이기 때문에 모르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만약 내가 러시아에서 유학을 하고 있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서류가 굉장히 장점이 많은 서류예요. 이것을 뭐 기존의 에르베페 같은 경우는 그죠? 3년 임시 거주 허가증의 경우는 좀 까다로웠죠, 조건이. 그래서 쿼터를 받았다거나 러시아인과 혼인을 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18세 미만인데 부모님이 에르베페를 가지고 계시다거나 하는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 이 O가 붙은 것은 에르베페 O는 지금 새로 나온 시스템이고 러시아 유학생이면 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이제 영주권 신청까지 이후에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러시아에서 졸업하고 나서도 조금 오래 체류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서류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자 소개를 해볼 텐데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에르베페오란 무엇인가요? 에르베페오의 신청 자격, 에르베페오의 장점, 그리고 만료 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 이것은 이미 정답이 나왔죠. 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청 장소, 발급 소요 기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의사항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르베페오란 무엇인가요? 자, 2023년 1월부로 러시아 연방에는 새로운 형태의 임시거주 허가증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를 에르베페오라고 부릅니다. 자, 무엇의 약자입니까? Разрешение на временное проживание в целях получения образования. 학업 이수를 목적으로 한 임시거주 허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O가 끝에 붙은 게 образование, 교육의 약자인 거죠. 그래서 학업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청 자격은 당연히 학생들이겠죠? 그렇죠? РВП смогут оформить студенты и аспиранты российских вузов и науч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그렇죠? 러시아 내 고등교육기관 또는 학술기관에서 공부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은 에르베페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주의할 점이 뭐냐. 학생이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경우 러시아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승인받은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주의할 점은 비대면이나 그러니까 заочная форма 아니면 야간 과정, вечерняя форма, 야간 과정을 듣는 경우에는 네, 해당이 안 됩니다. 에르베페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외국인 대학생들은 이 대면 과정을 듣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은 신청 자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비대면이나 야간 과정을 듣는다 하신다면 네, 이것은 신청할 수 없고 쿼터를 먼저 신청하고 받으신 뒤에 일반 에르베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에르베페오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자, 학업 이수 기간 플러스 추가 180일 동안 러시아 연방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학생 비자를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1년마다 이제 갱신을 해야 돼요. 그죠? 1년마다 다시 재발급 받아야 되고 그때마다 이제 출국을 했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거를 좀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죠. 그런데 이 에르베페오를 받는다 하면 그냥 학업을 이수하는 그 몇 년 동안 그냥 쭉 체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에르베페오 유효 기간 동안 비자까지 같이 발급을 해줘요. 그죠? получите визу сразу на весь срок действия РВПО. 그러니까 이 르베페오가 따로 있고 비자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게 둘 다 받아야 돼요. 근데 비자까지 그냥 한 번에 그 자리에서 같이 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말이죠. 출국할 필요가 없이 쭉 체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무상 의료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좋은 시스템이죠. 의료보험이 공짜이고요. 그다음에 노동 허가증 없이도 공식적으로 구직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거 아주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기존의 학생 비자로는 사실은 네, 일을 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이제 구직 활동이 에르베페오가 있다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제 사실은 학생 비자가 만료가 돼요. 그리고 에르베페오에 대한 비자가 따로 나오기 때문에 그 비자로는 구직 활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자, 그다음에 에르베페오와는 다르게
LVP5와는 다르게 LVP5는 매년 체류 현황 보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LVP 기존의 3년 임시 거주 허가증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3년 동안 거주 허가가 주어지는데 매년 내가 뭐 소득이 얼마인지 뭐 체류 현황 보고를 이렇게 좀 자세하게 했어야 했는데 이 LVP5 같은 경우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비다물레니에라는 것을 내가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번거로움이 적어지죠. 네.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장 큰 장점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자, LVP5 만료 후에 영주권 신청 가능 여부. 자, 가능합니다, 여러분. LVP5를 받은 후 러시아에서 학업을 마친 사람은 이후 영주권, видно жительство, ВНЖ 신청 가능합니다. 영주권 신청 기한이 있어요, 대신에. 그러니까 영주권을 언제까지 내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 학업 종료 후 3년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내가 LVP5를 받았어요. 내가 학생이라서. 그 다음에 이제 받았죠? 그 다음에 이 LVP5를 가지고 내가 학업을 마쳤습니다. 졸업을 했어야 해요. 졸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졸업장을 또 바탕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LVP5를 받은 다음에 학업을 마쳐서 졸업장을 받으면 VNG를 신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학업 종료 후 3년간이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LVP5로 이제 졸업장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3년 동안 이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내가 영주권 신청을 안 했다. 그러면 기회가 날아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러시아어로도 설명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LVP5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 번역하느라고 좀 고생했습니다. 자, 신청서 두 개가 필요합니다. 2부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 연방 내무부에서 승인한, 그러니까 신청서 이 포르마가 따로 있어요. 양식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설명란 링크에다가 이제 자세하게 써드릴 테니까 그 링크에서 다운을 받으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 LVP처럼 웬만하면 이 양식을 이제 컴퓨터로 작성을 하시면 좋습니다. 타자로 쳐서 작성을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볼펜으로 쓰게 되면은 내가 뭐 분명히 잘못 쓰는 게 있을 거거든요. 잘 몰라가지고 잘못 쓰는 게 있다. 그러면 이제 이민국 직원한테 보여주면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다시 고쳐와 하면서 이제 거절을 당해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 그거를 그 부분만 화이트로 지우고 다시 볼펜으로 쓰면 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써야 됩니다. 화이트 이런 거 이제 절대 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타자로 쳐서 틀렸다. 그러면 다시 집에 가서 다시 그 파일을 수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프린트하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네, 타자로 치시기를 권해드리고 그다음에 증명사진 3.5, 4.5 cm 자, 2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권 사이즈의 사진인 거죠. 그래서 2장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넉넉히 가져가시는 게 좋겠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좀 넉넉히 가져가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신청의 여권 원본 그리고 전체 페이지 번역 공증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본을 당연히 가져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권 전체 번역 공증본 그러니까 빈 페이지 뭐 아니면 뭐 어디를 다녀갔다 이렇게 입국 출국 도장까지 다 그냥 다 번역하셔야 돼요. 빈 페이지는 여기는 비어 있다. 이렇게 다 번역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번역 공증 사무소에 가셔서 이거 번역해 달라고 전체 다 해 달라고 안내문까지 그냥 싹 다 해 달라고 하시면 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번역 공증본까지 이제 해 가지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민 카드 그리고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미그라츠오나에 까르타 뭔지 아시죠? 이제 러시아 입국할 때 받은 조그만 종이 그거 플러스 걔를 이제 좀 카피를 하세요. 저기 복사 저기 사무소 가셔가지고 이제 이거 뭐라 해야 돼?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지금. 예. 그래서 저기 사본으로 이제 하나 해달라고 이제 카피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거주 등록증, 레기스트라츠아 뭔지 아시죠? 당연히 레기스트라츠아 가져가시면 됩니다. 얘도 웬만하면 사본을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따로 카피를 해가지고 또 가져가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네, 좀 많아요, 필요한 서류가 사실은. 그래서 귀찮죠. 근데 사실은 뭐 러시아 서류 처리한다 그러면 안 귀찮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불편함을 처음에 감수하고서라도 이 서류를 받으면 쭉 체류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자, 고등교육기관 교육 계약서. 자, 다가부를 받으셨을 거예요. 이 입학을 할 때 받는 다가부, 그죠? 학교랑 계약서를 이제 사인하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계약서 잘 보관하셔야 돼요. 어디다 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인증서 공증 사본. 자, 이건 뭔 말이냐? 그러니까 리센즈아라는 게 있어요. 리센즈. 그리고 뭐 아크레디타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뭔 말이냐? 러시아 정부가 이 학교의 프로그램을 인증하였다라는 인증서가 있어요. 그것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에 이제 당연히 원본은 가져갈 수 없는 거죠. 그건 학교 거니까. 근데 그것에 공증 사본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자, 이것은 어디서 얻느냐? 대부분 학교, 여러분이 다니시는 대학교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아크레디타스 아니면 리센즈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인증했다라는 인증서가 올려져 있어야 해요. 보통은 올려져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아니면 홈페이지에서도 도저히 못 찾겠다. 그러면 학교 행정실에 찾아가셔서 내가 LFP5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것을 보여드리시면서 이것을 사본을 달라 하시면 되고, 그러면 학교에서 줄 거예요. 아니면 내가 홈페이지에 있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프린트 해가지고 다운을 받아가지고 프린트를 해요. 그 다음에 그것에 공증 사본이라고 했어요. 그냥 그 사본을 그냥 프린트만 해갖고 가져가면 안 되고, 공증이라는 것은 뭐냐? 학교에 깐셀리아리아라는 까비넷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어떤 사무실이 하나 있는데 깐셀리아리아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시면 이제 주로 학생증에다 도장 찍어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학생증에 도장을 꼭 받으니까요. 그래서 그 도장 받는 곳에 가셔서 이것에 도장을 찍어달라, 학교 도장을 찍어달라 하시면 그걸로 끝이 납니다. 프린트하셔서 거기다 학교에 도장을 받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입학자 명단을 또 뽑아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것도 приказ о зачислении в ВУЗ, 이것도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죠? 학교 입학자 명단이 쭉 있죠? 그래서 외국인 입학자 명단이 또 따로 있을 거예요. 그것을 뽑아가지고 또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뭐 도장을 혹시 모르니까 또 찍으면 어떻겠나. 그냥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면 이거 가지고 또 꼬투리 잡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명단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범죄 경력 증명서 필요합니다. 자, 이것은 한국에서의 범죄 경력이 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대사관을 가셔서 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온라인으로 민원 그 창구가 있잖아요. 그것으로 또 다운을 뭐라 그래야 돼? 프린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포스티오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사실 온라인으로도 아포스티오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민원 이제 사이트에서 이제 처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모스크바에 있었기 때문에 아포스티오까지 이제 해주세요라고 대사관에다가 직접 요청을 해서 대사관 측에서 이제 한국 경찰청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제 범죄 경력 증명서를 한국에서 뽑아서 보내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한 2, 3주 정도가 좀 걸렸죠. 한국에서 보내오느라. 그래서 아포스티오까지 된 걸로 어쨌든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번역 공증 사무소로 가셔서 러시아 현지에서 다시 한번 러시아어로 번역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유효 기간이 3개월이에요. 이 범죄 경력 증명서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를 하시면서 3개월이 지났다 그러면 다시 발급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잘 계산하셔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건강검진 확인서. 이거는 인제 건강검진 실시 권한을 부여받은 병원이라 했는데 웬만한 대형 병원은 다 가능합니다. 메드시라든가 뭐 그쵸? 뭐 시티메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병원이, 큰 병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병원에서 인제 진행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셔서 LVP를 받으려고 내가 한다. 그러니까 이 LVP에 맞는 메디친스카 스프라우프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하고 싶다. 그죠? 아스모트를 받고 싶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 이제 알아서 해줄 겁니다. 여러 가지 뭐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뭐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LVP를 위한 건강검진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수료 1,600루블.
그죠? 그래서 1,600 루블을 내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민국에서 내실 수도 있고 그죠? 하는 그 이민국에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은행 스베르방크라든지 뭐 여러 은행에 가셔서 납부를 하신 다음에 그 영수증을 이제 같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1,600 루블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것도 제가 설명란 링크에다가 첨부를 하려고 노력을 해 볼게요. 그래서 이 양식이 있을 거예요. 고스포슐리나. 그죠? 이것을 크비탄스아를 제가 어디서 이제 하는지 그거를 한번 올려 볼 테니까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은행에 가셔서 내시고 그 영수증을 같이 첨부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혹시나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뭐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계명증명서 이런 거는 근데 좀 특수한 케이스죠. 내가 러시아인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뭐 추가적으로 뭐 내라고 할 수도 있고, 그죠? 출생증명서 뭐 이런 것도 러시아에서 내가 출생한 경우다. 그럼 또 내야 될 수도 있고, 뭐 그죠? 계명증명서 뭐 이런 거, 그죠? 근데 거의 낼 필요 없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특수한 경우. 그리고 러시아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비자가 있냐 없냐 이거를 또 체크를 하거든요. 이거는 체크할 확률이 커요. 지금 내가 학생 비자가 있냐, 그죠? 그리고 외국인 지위법에 따른 지문 등록 절차를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문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것도 새로 생긴 법령이잖아요. 외국인 지위법이라는 게. 그래서 뭐 지문 등록, 건강 검진 이런 거 하셨을 거예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 이미 유학 초반에 이거를 이제 진행을 하셨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문서가 있는지, 그걸 완료했다는 증명서가 있는지, 질리온나에 까르따라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또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신청 장소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근데 이것은 제가 좀 러시아에서도 모스크바에서만 살았었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어요. 모스크바 기준으로는 얘기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MMC 사하라바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기능 이민센터예요. 그래서 이 MMT 사하라바라고 구글에 치시면 주소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방문해서 번호표를 받아서 대기한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서류를 모두 내 가지고 이제 그 안내원의 이제 그 안내를 따라서 접수를 하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런 방법도 생겼다고 해요. 정부 포털 사이트 모스루 그죠? 여기서 인제 리치네이 가비니엣이라고 해 가지고 개인 그 정보란에서 인제 먼저 필요한 서류들을 업로드할 수가 있어요. 에르베페오 신청하는 뭐 그런 창구가 있나 봐요. 근데 제가 직접 한 게 아니니까 쪼끔 그쵸. 애매하긴 해요. 그런데 이제 한번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또 성공을 하셨다면 또 밑에 댓글에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좀 경험을 나눠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업로드한 뒤에 서류 제출이 가능하다는 확인 메일을 받으면 MM제를 이제 방문해서 또 서류를 접수하는 방법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리 내가 업로드를 해 가지고 정부 그 직원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내가 당신은 직접 사하라바로 가셔서 이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허가를 받고 가는 게 좀 안전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무턱대고 갔다가는 첫 번째는 무조건 거절받을 확률이 높아요. 뭔가가 충족이 안 돼 가지고. 근데 여기가 되게 멀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불편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직접 바로 가 가지고 접수를 시도해 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인터넷에서 먼저 업로드를 해 보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 에르베페오의 발급 소요 기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업일 기준 38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에르베페랑 살짝 달라요. 기존의 에르베페는 옛날에는 6 개월 정도 걸렸었고요. 그러니까 서류를 내가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직원이 오케이 했어. 그래서 그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6 개월을 기다려야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좀 줄여졌어요. 에르베페는 4 개월로 줄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에르베페 5, 이 학생을 위한 거 같은 경우에는 38 일이에요. 그러니까 더 짧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한 달하고도 약간만 더 기다리시면 이렇게 에르베페 5가 발급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자, 심사 기간 동안에 만약에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가 좀 만료가 될 것 같다 한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러시아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제 저기
뭐 내무부나 이런 데를 찾아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찾아가셔서 내가 에르베페오를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증을 보여주시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합법적으로 체류 기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발급 완료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엠베데 사이트에서 아마 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내무부에서. 그래서 거기서 확인을 한 다음에 신청서를 접수했던 장소인 그 다기능 이민센터, 이민국을 방문을 다시 하셔 가지고 신청했던 그 장소를 다시 찾아가셔 가지고 에르베페오 스탬프 이게 도장처럼 찍혀서 나오거든요, 여권에다가. 그래서 그 스탬프를 받게 되고 그다음 페이지에 비자 스티커까지 같이 받게 됩니다. 이거는 일반 에르베페와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먼저 발급이 완료됐다라는 걸 확인하신 다음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뭐 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온라인이 낫죠. 아무래도 그쵸?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딱 뜨면 그냥 바로 가면 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에르베페5는요, 이를 받은 지역에 한해서만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스크바에서 받았다. 그러면 모스크바 지역에서만 유효하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가지고 일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일을 뭐 다른 지역에서 하거나 그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스크바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생이 교육기관으로부터 제적을 당했다. 내가 에르베페를 받았어. 근데 그 이후에 내가 제적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에르베페오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법을 위반했거나 아니면 1년 내 행정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뭐 위험한 감염병에 걸렸다. 그럴 경우에도 또한 에르베페오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교육기관으로 학적을 옮기거나 다른 교육과정으로 변경할 시 에르베페오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내가 전학을 가더라도 유효하긴 해요. 그렇지만 반드시 대면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그리고 변경하고자 하는 교육과정 또한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은 반드시 30일 이내에 이에 관한 서류를 러시아 내무부에 제출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시 에르베페오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전학을 갔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내무부에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1년 내에 러시아 연방을 떠나 6개월 이상 체류할 시 에르베페오는 취소된다. 근데 이거는 사실 해당될 일이 거의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6개월 이상 떠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6개월 이상 내가 러시아 밖에서 체류를 한다. 그러면 취소됩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업을 마친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졸업을 한 후에만 신청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유의사항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어떤가요? 도움이 되었나요? 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저도 횡설수설하긴 했지만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보를 참조를 하셔서 조금 더 자세한 것은 또 직접 검색을 해서 찾아보시고 또 학교에도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에르베페오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내가 에르베페오를 받았습니다라는 것을 자신이 다니는 학교 측에도 공지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행정실에 찾아가셔야 해요. 찾아가셔서 저 에르베페오 받았습니다라고 통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좀 그쵸? 직원분들도 그렇구나 하고 이제 뭐 비자 처리에 있어서 뭐 따로 이제 신경 쓸 일이 없으니까요. 그쵸? 따로 비자가 나오니까. 그래서 고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그쵸. 제가 직접 신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저도 모르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접 신청하신 분들, 그리고 성공하신 분들께서는 댓글로 좀 경험담을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게요. 스파시바 자 프라스모어트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До свидания.